네, 앞서서도 짚어봤었죠.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대내적인 변수가 되겠고요.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마켓 인사이드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로존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오늘 밤에 또 개최가 되고요. 목요일에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환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아무래도 환율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뭐 주요 의제는 아니지만 환율 얘기가 빠질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 표를 잠깐 좀 보시죠. 뭐 네. 주요 의제로 뭐 보통 이제 채택된 것은 키프로스 구제금융 그리고 ESM의 은행에 대한 직접 지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환율 갈등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로화에 대해서 유로화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에 따른 유로존의 또 경기 침체가 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러한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아무래도 엔화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비난 정도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엔화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이러한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엔화의 이런 공공행진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의 고공행진은 지속될 것이다. 엔화 약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일각에서는 좀 속도가 조절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95엔대 정도, 그러니까 90엔대 중후반대에서 좀 주춤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주가 되살아나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그럼 좀 접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2013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엔화에 대한 상승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엔화가 뭐 100엔대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이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회의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비난 수위나 뭐 이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잠깐 이제 주춤할 그럴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를 뭐 바꾸는 이런 모습들은 크게 나타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 뭐 환율 전쟁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인데 엔화에 대한 이런 계속 약세가 아무래도 한국의 수출주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가장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엔화 물론 뭐 외환을 담당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전반적인 밴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저희 쪽에서는 뭐 평균 한 95엔, 96엔 정도 연간으로 이제 예. 보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이기 때문에 100엔대를 좀 터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증시에 발목을 잡은 것이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또 환율과 연결지어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불안감도 있거든요. 네. 수급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뭐 환율과 외국인은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1080원대에도 외국인이 이제 그러면 환율에 대한 더 이상 하락세가 없기 때문에 뭐 팔고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좀 작년을 생각해 보시면 있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과 환율은 어떤 속도의 문제지 그런 레벨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뭐 외국인의 수급은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외국인의 이전 매도세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고 적게나마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는 좀 위안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매물은 연말에 프로그램 배당을 노린 이런 인덱스 자금들이 연초에 보통 이제 물량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들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프로그램 쪽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000억 원대 순매도가 계속적으로 일별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뱅가드 이슈 누구나 이제 다 아시는 네. 이런 내용인데 뱅가드 이슈는 뭐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이제 출회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뭐 2월 옵션 만기 그리고 3월 동시 만기에 거의 이제 대부분 이러한 연말 인덱스 물량들이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은 지수에는 뭐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뱅가드 물량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일각에서는 좀 뭐 빠르게 이렇게 청산이 되고 있다 아니면 뭐 느리게 청산이 되고 있다 뭐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은 네. 많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EM에서는 빠지고 DM에서는 들어오는 이런 그러니까 신흥국에서는 빠지고 선진국에서는 들어오는 이런 물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
관한 물량도 7월 3일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한 3월 초중순, 그러니까 3월 동시만기를 전후로 한 그때가 계속적으로 피부로 느끼기에는 클라이맥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한 3월 초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대내적인 변수들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할 텐데, 이 환율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겠느냐 아주 작은 기대감은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는 어떨까요? 이번 주에는 사실은 뭐 금통위 동결 정도로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뭐 급박하게 이제 신정부가 출범하기 조금 전 상황에서 급박하게 금리를 인하할 필요 자체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런 뭐 환율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뭐 금리를 인하하면서 환율을 다시 뭐 상승시킨다는 것은 약간은 좀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 수준 그리고 경제 수준을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유로존의 리스크가 아직은 뭐 그렇게 불거지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우려감 자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대한 정치적인 불안감들이나 네.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을 섣불리 뭐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옵션 만기입니다. 이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2월 옵션 만기 아니면 3월 동시 만기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이 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월 옵션 만기에 어떤 커다란 큰 변동성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3월 동시만기 때 좀 더 물량 출회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외국인의 수급과 맞물려서 3월 동시만기 이후나 돼야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이 좀 해소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디컬플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은 이제 지금 이제 현상인데, 네. 그거에 대한 원인이 아무래도 뭐 이런 환율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만 뭐 계속적으로 안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저희가 봐서는 좀 기업 이익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좀 크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이제 급락을 하고 이제 저성장 기조에서 4, 4분기에 대한 어닝 쇼크라는 이런 기업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2013년 전반 그리고 1, 4분기에 대한 기업 실적도 사실상 어느 정도는 컨센서스가 조정이 될 거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의 PER이 뭐 한 8.3배 정도다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기업이익이 좀 더 하락을 하면 그만큼 이게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디커플링이 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봐서는 첫 번째로 매크로적으로 보면 3월이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G2라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계속적으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기업 이익 자체도 어느 정도 3월 중후반 정도가 되면 1, 4분기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2003년도의 그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쯤 가면은 어떤 매크로 모멘텀 그리고 바텀에서는 기업 이익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살아나면서 좀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2월과 3월 중순 정도까지는 뭐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전략보다는 방어주를 중심으로 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에 좀 약간 고민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들은 뭐 설 연휴 자체가 그렇게 뭐 길지는 않았지만 금요일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사주지 않는 상황에서 IT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급등을 그렇죠. 하면서 어떤 경기 민감주, 저희가 보통 이제 시크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수출주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좀 짧게 이제 보자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뭐 EU 재무장관이 그리고 G20의 그다음에 유로존의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만기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면 아직까지는 좀 방어주로 계속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고, 네. 뭐 민감주에 대해서 이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한쪽으로 쫙 쏠리는 이러한 시기는
3월 초중순 정도가 돼서 그때 정도의 생각을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이런 IT차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세를 분출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주가가 견조한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좀 너무 이제 섣부르게 빨리 올리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어떤 경기의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좀 더 가시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민감주로 턴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간략하게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대형주를 계속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예. 2013년 전체적으로 보자면, 저희는, 코스닥도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신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중소기업 강화 방안,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아무래도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 4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신사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코스닥 쪽의 테마도 상당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IPO도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코스닥의 활성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전체적으로 보면 장을 좋게 본다, 그리고 코스닥도 상당히 좋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타이밍상 지금은 약간은 방어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으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